게다가 구멍을 크게 따고 옆으로 막을 들어서 거상하는 윈도우 방식보다 좁은 구멍을 통해서 막을 미는 소켓 방식은 거상량도 작을 수밖에 없으니 윈도우가 소켓보다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소켓 그래프트를 할 경우가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그래프트는 크게 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오리지널 소켓 그래프트 테크닉은 골질이 좋은 경우에 거상을 조금만 한 대신에 별도의 노력 없이 자각을 위식에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구멍을 짧게 파고 남긴 길이만큼의 골편을 오시테오톰으로 추타를 해서 상동막과 함께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죠. 이때 끝부분이 오목해서 동그랗게 세기가 있는 기구를 쓰는데 작은 힘으로도 쉽게 파고들면서 남은 골편을 떼내어 막과 함께 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추타한다고 하죠. 골편을 더 많이 밀고 싶으면 구멍을 더 짧게 파고 대신 더 오목한 기구를 쓰면 되겠죠. 추타가 끝난 후 2월에 픽스처를 심을 텐데 지름이 3.3mm를 심을 경우 파이널 홀 지름이 4.7mm 정도, 지름 3.8을 심을 경우 홀의 지름이 3.2mm 정도인데 처음부터 파이널 드릴로 홀을 파고 추타를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구의 지름은 홀의 지름보다 1mm 이상 작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구의 지름이 2.2mm 내지 2.7mm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타 과정에서 기구가 골벽에 닿으면 골질이 단단해서 저항력이 생기므로 추타를 세게 해야 하니 환자가 불편하고 또 순간적으로 막을 찍고 깊이 거상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름이 작은 기구를 써야 약하게 추타를 하면서도 세기가 골편을 파고들면서 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힘 조절을 잘해야 막이 찢어지지 않겠는데 이도 어차피 확인은 안 됩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감으로만 하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서이죠. 어쨌든 여기서 더 위로 그 상황이 어려워서 추가로 고리축을 하면 막이 찢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름이 2.2 내지 2.7mm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는 밀어서는 막을 더 오르지 못하고 막이 안 찢으려면 옆을 들어줘야 하는데 기구를 써서 옆으로 들어주는 것은 아예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비록 거상량은 작지만 막이 안 찢을 가능성이 높고 2mm 정도의 자각 의식을 저절로 쉽게 한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 오리지널 소켓 그래프트입니다. 하지만 골질이 많이 안 좋은 경우는 골유착도 나쁘게 되어서 픽스체의 고정력이 골질이 좋은 경우보다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상을 조금이라도 더해서 골량도 좀 더 얻고 골질을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으니 변형된 소켓 그래프트 테크닉을 써줘. 골질을 다진다는 것은 아까와는 반대로 홀을 작게 파고 이번에는 지름이 큰 기구를 추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방으로 뼈가 압박이 되어서 다져질 수도 있으니 골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는 홀을 길게 거의 전기로 다 파는데 그 이유는 기구로 뼈를 압박을 한 데다가 골편까지 많이 남긴다면 추타를 세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이 찢을 수 있어서 이번에는 끝이 둥그스름한 오스테오톰을 씁니다. 기구의 지름이 커져서 3.2 내지 3.8mm가 되니 홀의 크기가 커져서 오리지널 테크닉보다는 위로 조금 더 거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골 이식은 아니고 기타 이식제로 골 이식을 하는 거라서 골질은 떨어지겠지만 대신에 오리지널 방법보다는 수직골 길이를 더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서 여기서 추가로 더 골 이식을 하면 역시 막이 찢어지겠죠.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골폭이 넓고 바닥이 오목한데 골질이 나쁜 경우가 이 테크닉을 쓰는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탈하는 과정에서 생각만큼 골질이 다져지지 않고 오히려 식리볼의 지름이 늘어나 픽스체의 초기 고정력 저하로 인한 식립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가골 이식이 아닌 점이 단점이 되고 오리지널 방식보다는 그 상량이 크긴 하지만 어차피 윈도우 방식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 다 그 상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창을 크게 따고 또 기구로 막을 옆으로 들일 수 있는 윈도우 거상이 효과가 확실하고 게다가 소켓 거상과 다르게 막이 안 찢는다는 확인도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이누스 그래프트는 사실은 윈도우 그래프트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잔존골 길이 5mm라는 것은 소켓 그래프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지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소켓 리버팅을 한 이유는 두 가지로서 첫째, 윈도우 방식으로 하면 윈도우 오프닝 위치가 너무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협측에 뼈가 자라 들어갈 골벽을 남겨야 하니 수술 위치가 시조골점 기준으로 해도 대략 15mm 정도가 됩니다. 이러면 기구가 아래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 창을 크게 따야 해서 오프닝도 커집니다. 따라서 잇몸 절개를 크고 높게 해야 되고 플랩도 많이 당겨야 하니 수리에 많이 붓고 아픕니다. 만약 잔존골 길이가 없었다면 오프닝 위치가 아래로 내려와서 거상이 수월해지니 창도 작게 따도 되고 수술도 덜 아프고 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수술을 한 보람이 있으려면 확실한 결과를 얻어야겠는데 근원심으로 바닥이 평평하고 넓어서 이식량이 많으므로 골 재생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자가골 이식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가골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마침 골 길이가 남아있으니 간편한 오리지널 소켓 리프팅으로 소량의 자가골을 추타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이 안 찢어졌다는 확인이 안 되고 추가로 골이식을 하면 막이 찢어지므로 어차피 골이식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대신에 다른 두 가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만약 막이 안 찢어졌다면 소량이지만 바닥에 혈병이 생겨서 바닥뼈가 추가로 위로 재생될 수도 있어서이고, 둘째, 만약 막이 찢어진다고 하면 뼈는 안 생기겠지만 바닥에 단단한 피질골에서 고정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두 군데의 단단한 칠밀골에서 고정력을 얻는다고 해서 이른바 바이코티칼 픽세이션이라고 하며 이 시절을 넘으면 방해가 되어서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방식이고 만약 소켓 방식으로 이렇게 막을 안 찢고 거상도 크게 할 자신이 있다면 골이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골폭이 넓은 경우에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조금이라도 커지니 막이 덜 찢어지고 거상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데다가 굵은 픽스처를 심어서 고정력도 더더니 할 만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급적이면 상동이 좁아서 이식량이 작아져서 골 재생에 유리해지고 또 바닥이 오목해서 막이 덜 찢어지고 거상도 조금은 더 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만약 상악동이 넓다면 바닥의 모양이 넓고 평평해서 소켓 방식으로 비흡수성 이식제를 넣는다면 지배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이식부와 맞닿는 골벽이 여기밖에 없어서 온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경우는 흡수가 잘 되는 자가골을 넣는 것이 맞겠고, 기타 이식제를 넣을 거라면 이렇게 넓게 거상을 하고 크게 이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게 소켓 거상으로 안 되니 윈도우 거상을 해야겠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소켓 그래프트의 정정을 말씀드리면, 잔존 골 길이가 5mm 이상 남아있고 골폭이 넓고 바닥의 모양이 오목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케이스는 잔존 골 길이가 남아있어서 소켓 거상을 할 수는 있지만 바닥이 평평하므로 막이 찢어지기 쉽고 거상량이 작아서 자가골을 넣지 않으면 결과가 나쁩니다. 반대로 아래 케이스는 바닥은 오목해서 막이 덜 찢어지고 골 재생도 좋겠지만 잔존 골 길이가 없으니 소켓 그래프트의 정정이 아예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듯한 경우가 소켓 그래프트의 정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이식제를 넣을 때는 소켓이든 윈도우든 막을 찢지 않고 확실하게 거상할 자신이 있을 때입니다.